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라이브, 오늘도 월요일 진짜 생방 9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가 지치면 안 되고 힘을 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질어질합니다.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됩니다. 방송 전부터 또 일찍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임혜숙님이 빨리 나오라고 계속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찍 들어와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한국정력공사님, 이거 아이디를 잘못 읽었군요. 아이디가 한국정력공사예요. 네, 수아니 형이라고 하신 수산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루 일주일이 왔냐 안 왔냐? 왔네. 화이팅이다. 일주일 주말에 힘들었지? 에이그, 우리 일주일님도 오늘 비판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수산이 이발했네. 네, 좀 많이 짧아졌죠? 네, 귀엽게 가야죠. 저라도. 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하신 두 분 모시고 이 나라의 상황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21회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나라 개판됐죠 지금? 나라도 개판이고 저희 회사 앞이 개판이라서 지금 회사를 못 가는 상황. 왜요? 저희 회사가 서부지법 바로 뒤에 있는데, 맞아. 네, 지하철도 무정차하고 뭐 하여튼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 분위기 좀 살벌합니까 실제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뭐 밥 먹고 이런 공간들이 다 지금 뭐 어수선해서, 그러니까 뭐 일상의 공간을 뭐 진짜 찢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어떤 건지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그 주변의 상인분들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식당 왜냐면 운영하시거나. 법원을 공격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분을 한 사람들이 뭐 요새 이제 상가들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마감이 뭐 깨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계속 공격 타깃을 정해서 뭐 다음은 헌재로 간다, 서부지법을 또 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감이나 우려들이 높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진짜로.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법적인 부분도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진짜 그 법률가로서도 변호사시니까 너무 심각하게 더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일상이 찢어졌다라는 말에 제가 너무 그냥 크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한겨레 기자분들 만날 땐 그 근방에서 약속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부지방법원을 대단히 좀 자주 가는 법원 중에 하나예요. 중앙지방법원이 워낙 관할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서부가 용산, 마포, 서대문 다 이제 관할해서 많은 사건이 계류 중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내 업과 관련된 공간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뭐 시보 같은 걸 할 때 판사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7층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민사는 전자기록화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게 복구가 될 텐데, 이게 서버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형사는 기본적으로 다 종이 재판이에요. 이게 막 물을 쏟고 이러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도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형사 재판은 서버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맞아요. 종이로 종이 다 복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인데 그거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죠. 예. 아니, 실제로 이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그 전조 증상처럼 막 자극하고 맞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서부지방법원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리고 막 깨부수고 물 붓고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관련해서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공개를 했는데 그 영상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여주시죠.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전광훈 제일 문제예요.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들어가서도 데려와야 된다, 윤석열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어쨌든 급격하게 전개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낮부터 대통령을 구출하는 게 무슨 국민의 권리 목록에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지금 뭐 나오게 됐어요. 야, 그냥 밀고 저 경찰한테 던지는 겁니다. 위에 저 라바콘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에 아무렇지 않게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게 차은경 나와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 차은경 판사를 잡으러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찾으러 그러니까 다니죠. 오늘 뭐 법사위에서도 그 지적이 좀 있었지만, 이게 저 사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내란입니다. 맞아요. 예, 내란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국헌 문란 목적이란 건
바로 이런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고 한 그게 국헌문란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세게 처벌해야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일반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도 일반 시민이 경찰한테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이건 거의 일반 시민을 넘어서서 뒤에 배후까지도 파헤쳐야 되는 이런 장면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정리한 것처럼 폭도입니다. 폭도.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집회들 취재해보지만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은 요 지금 현장에서 와, 저 봐. 저기 서버실인 것 같아. 서버실 같은 데인데 그거 이제 막 부수고 서버를 하나를 막 끄집어내죠. 이 장면에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저 창문을 깨고 넘어가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포위돼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빠집니다. 왜냐면 이미 크게 다칠 극도로 수 있으니까.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두고 또 뭐 일본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에서 경찰이 사실상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런 조배수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발언들이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맞습니다. 원인입니다. 그 부분 얘기해 주셔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미 양쪽 그 창문 깨고 들어가서 경찰이 막고 있는데 정문을 막고 있는데 안에 이미 폭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포위되니까 위험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제 빠진 거고 그 변호사님이 배우까지도 좀 이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영역의 차원에서 다 같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조직화돼서 움직이는 듯한 그렇죠. 서로 자기들끼리 자 여기 뭐 점거해 들어가 뭐 이런 영상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사건을 하더라도 뭐 폭행 협박이 이 전제가 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이런 공권력을 무해화하는 경우들은 정말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의 그냥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격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원에 대해서 왜 공격을 합니까? 법원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지가 남습니까? 불법에 불법으로 우리도 다 격돌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사실상 방치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야 돼요. 이런 사태 평화롭게 하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이 분을 정말 매듭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저 영상만으로도 엄청난 범죄라는 게 보여지지만은 더 심각한 게 경찰 부상자가 지금 굉장합니다. 네. 51명이 경찰이 부상을 당했. 아까 막 폭행당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중상이 7명이에요. 중상. 네. 이거 사람이 다친 거는 더 법적으로 세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다중이 위험한 물건으로 하면은 가중해서 처벌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상입니다. 상해까지 그 결과를 도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비난 동기에 의할 때 이건 사법부를 그냥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훨씬 가중해서 처벌받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다쳤습니까? 맞아요. 지금 10바늘을 꼬맸니 몇 바늘을 꼬맸니 이러는데 이거는 구속 기소가 원칙이 맞고요. 아마 실형도 정말 강하게 나와야 지금 저는 대법원에서 냈던 메시지 중에 이게 시작이라는 점에 엄중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되면요. 중앙, 북부 어디든 안전지대는 없고요. 공수처, 검찰 누구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당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공권력이 세워지는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뭐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 차가 나올 때마다 시위대들이 둘러싸아서 막고 공수처 차를 두드리고 타이어를 터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층위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저도 윤석열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무디고 더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지금 이들에게 어떤 망상을 심어주고 있는가 이 더딘 공권력의 집행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뭔가 더디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그리고 윤상현. 네. 윤상현이 그랬잖아요. 그 체포된 사람들 곧 석방 될 거다. 네. 훈방 될 거다. 훈방 될 거다. 훈방 될 거다.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이 뭐 가도 괜찮아. 내가 전화도 뭐 전화도 돌렸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동기부여는 더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폭행까지도 내가 불사하겠다고 하는 이 강성한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돼 있지 않아요. 소수에 불과하고. 그런데 언제 이렇게 폭발력을 갖느냐. 기성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이걸 밑자락을 깔아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 대리인단 그래도 된다. 왜? 불법의 불법은 이미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거기에 불법의 불법으로 맞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부적절한 정말 인물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떻게 월담을 하고 법원을 넘어서서 공격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한테 걱정 마라. 순방된다. 조만간 풀려날 거고 내가 확인했다. 5선 의원이에요. 스피커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본인의 이 직위를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걸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한다. 비겁한 거죠. 네. 근데 윤상현뿐만 아니라 국힘 네.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도 되게 애매한 스탠스 보이잖아요.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조장하는 스탠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전 세계의 하고 어떤 극우 정치인도 폭력을 써라, 폭동을 일으켜라라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아요. 다만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양비론적 자세만 취해줘도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비론을 넘어서 적극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 폭력 시위대가 그러니까 폭력을 왜 일으키는 겁니까? 뭐 행위 동기로 따지면 이성을 잃은 상태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이성을 잃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도 호소가 될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폭력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이 우리의 지지 세력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마치 지지 세력 오늘 국민의힘이 이 고발된 유튜버들 이 극우 참전하는 유튜버들한테 선물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설 선물을 권영세가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배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게 너무 말하자면 단호하지 못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왜 네. 사실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저 사태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랑 국민의힘이 잘하는 바로 버리는 손절이라도 치는 그림이라도 보여주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못 하는 거죠. 예. 약간 왜 그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다는 걸 알 거라고 봐요. 그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 강성 지지층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점점 정치적 지분을 넓혀가고 있어요. 거기랑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눈도장 찍고 관저가서 정강훈 목사한테 읍소하고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광경이 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본인 정치가 돼 윤석열이란 수단을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정치인을 강성 지지층이 애워싸고 있으니까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여. 차라리 정직해라. 차라리 윤석열 씨를 지켜라. 그게 오히려 담백한 태도일 거다. 이렇게 정치하면 국민들한테 외면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